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연말까지 장기화할 것이란 전망과 디램 가격이 한 달 만에 27%가량 급등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좀 어려워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반도체란 무엇일까요, 대표님? 자,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잘 모르는 반도체에 대해서 오늘 짧지만 굵게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이 시간만 잘 듣는다면 반도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반도체 공정이 어떤 것인지, 또 그에 따른 관심 종목들, 관심을 가져볼 종목들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생활 속에 반도체는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MC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최근에 웨이퍼를 들고 나와서 바이든이 반도체 간극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로 촉발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지금 변화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반도체란 무엇인가? 반도체는 도체, 부도체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뭐 전기가 통하고 일시적으로는 또 통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반도체는 일단 여러 가지 뭐 구분상이 있는데 기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나 비메모리 반도체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그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는 D램이나 낸드가 있다고. 근데 여기 준비된 자료를 보시면 D램은 쉽게 말해서 우리 컴퓨터에 주로 사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원을 끄게 되면 컴퓨터에 날아가잖아요. 다시 내가 열심히 문서 작성했다가 컴퓨터 꺼져버려서 이게 다 날아가 버리고, 이런 게 바로 D램이죠. 대신 낸드는 우리 USB나 SSD, USB 전원 꺼져도 그대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메모리 쪽은 이런 것이고, 그다음 시스템 반도체 쪽은 뭐 CPU나 이런 두뇌 역할하는 CPU나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럼 반도체는 뭐 소재 장비 뭐 이런 업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장비는 이 반도체를 만드는데 장비가 투입된 회사고, 소재는 뭐 웨이퍼를 만들거나 아니면 식가격을 만들거나 이런 반도체 장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부분을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반도체는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느냐 보면 종합 반도체 설계회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주로 이 종합 반도체 업체인데, 주로 메모리 반도체는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뭐 최종 공정까지 한꺼번에 일관 시스템이 주로 됩니다. 그러나 파운드리 쪽이나 팹 쪽은 좀 이게 공정별로 약간 좀 기업들이 다 달라요. 근데 파운드리와 팹리스 약간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운드리는 우리가 삼겹살 먹을 때 파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파채 제조한다, 그래서 파운드리는 제조하고, 팹리스는 뭐 글자도 뭐 받침도 들어가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팹리스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설계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반도체 어떻게 생산하는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반도체에는 주로 이제 8공정이 있어요. 여러 가지 8개 공정이 있는데, 이걸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정리를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걸 약간 줄였습니다. 이 테스트와 패키징 여기를 줄였고, 테스트 안에도 배선이나 테스트가 같이 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총 8개를 제가 한 6개로 좀 쪼개서 했는데, 외기 쉽게 뭐 자세한 각 세부 공정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외기 쉽게 웨이퍼, 이 산화 공정, 포토 공정, 식각 공정, 직착 공정, 테스트 공정, 패키징 공정, 앞글자만 따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황소개구리가 우리 환경 많이 들어와서 우리 환경을 파괴하잖아요. 그래서 외산 포식자가 증가하면 우리 그 테스 아시죠? 테스형. 테스형이 때려잡아서 패대기 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신다면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웨이퍼의 웨, 그 다음에 산화 공정의 산, 그래서 외산, 그 다음에 포토 식각, 포식자, 포식자가 증착, 증가하면 테스형이 패대기 친다, 잡아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그 어려운 반도체 8공정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로직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하나하나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웨이퍼입니다. 웨이퍼가 뭘까? 지난번에 바이든이 이렇게 들고 나와서 그 원판, 이게 웨이퍼죠. 근데 이 원판을 어떻게 만드느냐? 모래에 보면 그 실리콘이 있어요. 그 실리콘에 열을 가해서 이런 인곳을 만들게 됩니다.
그냥 모래에서 일정 부분을 실리콘을 축출해서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결정으로 만드는 게 인곳이고, 이걸 반도체 이 웨이퍼로 만들려면 잘게 조각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잘게 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반도체 원판을 만들게 되는데 여기를 또 연마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무 같은데 잘라서 거기다 글을 쓰려면 잘 안 써지잖아요. 근데 그것을 얇게 연마를 잘 하게 되면 그 안에다 뭐 글도 쓰고 뭐 또 새기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이래서 연마 과정까지 거쳐서 웨이퍼를 만들어낸다. 자, 그럼 모래에서 추출한 실리콘이 이렇게 웨이퍼가 됩니다. 근데 이 웨이퍼 보시면 이런 작은 이런 게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작은 이런 부분까지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걸 이제 다이라 그래요. 이제 IC 칩이 직접회로 칩이 여기 하나하나씩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 그럼 1단계는 웨이퍼를 이렇게 제조하는 겁니다. 자, 모래에서 실리콘을 추출해서 실리콘을 그 인곳으로 만들어서 그걸 작게 잘라서 연마까지 해서 요런 웨이퍼로 만들게 되는 거죠. 이게 앞으로 만들어질 건데, 자, 그럼 이 웨이퍼를 그냥 이런 상태가 되지 않고 이런 상태에 있는 웨이퍼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여기에다가 산화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산화라는 게 뭐냐면 우리 그 철 아시죠? 목 같은 그런 철이 산소와 결합하면 산화가 되면서 막 이렇게 부스러기 형성이 되잖아요. 이게 산화라는 거죠. 그럼 웨이퍼도 공기 중이나 수증기 중에 이렇게 노출을 하게 되면 못에 이런 철 부스러기 산화가 되는 것처럼 산화막이 입혀지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 웨이퍼는 좀 더 불순물에 좀 잘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웨이퍼에 산화막을 입히는 이유는 이 반도체는 미세 공정이잖아요. 근데 조그만 이물질이라도 끼게 되면 이 반도체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불순물을 많이 제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웨이퍼 위에 하나의 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산화막이라는 거죠. 산화막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건식, 하나는 습식이 있는데, 건식은 산소만 가지고 하는 것이고 습식은 산소하고 수증기하고 같이 해서 노출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습식 산화막이 훨씬 더 여러 가지 좋은 측면이 되죠. 그래서 주로 건식보다는 습식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그렇다면 이 반도체 웨이퍼 위에 이 직접회로 칩을 해서 이 반도체 이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공정은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이제 웨이퍼 위에다가 산화막까지 씌웠죠. 여기에다가 반도체 이걸 그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반도체 이걸 그려 넣어야 되는데 이 그려넣기 위해서 이 처음에 작업하는 게 이 마스크입니다. 그래서 회로 패턴이 담긴 이 마스크를 제조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이 웨이퍼에다 씌워야 되는데 웨이퍼에다 그대로 투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빛에 잘 반응을 하는 광광액을 발라줘요. 그래서 웨이퍼 위에 산화막을 씌우고 여기에다 광광액을 도포해 준 다음에 미리 만들어준 이 회로 패턴을 이 유리로 만든 회로 패턴 포토 마스크를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빛을 쬐죠. 이걸 이제 노광이라고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회로 패턴이 새겨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실제로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가를 보면 이게 바로 이제 노광 장비인데, 이 노광 장비 위에 빛이 나오죠.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웨이퍼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웨이퍼를 올려놓은 다음에 이게 이 아래로 쑥 들어가는 거죠. 이 사이로 여기로 쑥 들어가서 이 기계를 닫고 이렇게 돌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노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포토 공정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사진 찍어서 현상하듯이 지금 노광된 부분을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하고 이렇게 노광된 부분을 잘 표현하게 해서 아까 그 노광된 부분만 어떻게 선택적으로 잘 나타나게 하는 게 이제 현상이거든요. 우리가 사진 찍어서 그게 현상에서 사진으로 나오듯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웨이퍼에다가 산화막을 씌우고 그다음 관광제를 입혀서 그다음 노광을 해서 이제 회로를 이 반도체 웨이퍼에다 만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관광액을 바른 부분은 그대로 놔두고 이 산화막 일부를 제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 불필요한 부분은 다 잘라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회로 패턴이 남게 되잖아요. 근데 불필요한 부스러기도 많이 형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스러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물을 주사해서 이걸 세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물은 초순수물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대장균이나 아니면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불필요한 부분은 무조건 다 제거를 하는 초순수를 분사를 해서 이제 마지막 세정까지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 번째 단계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증착 장비를 증착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반도체 웨이퍼에 집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단독주택 하면 한 가족밖에 아니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2층, 3층을 올리면 두 가족, 세 가족 살고 50층 올리게 되면 50가구가 살게 되는 거죠. 자, 그것처럼 웨이퍼 위에 많이 이 칩을 쌓아 올려야만 수율도 좋아지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기술이라고요. 근데 이렇게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사이에 칩이나 회로 사이에서 뭔가 간섭 현상이 안 생기게 여기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방막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얇은 막을 거기에다 씌우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안 살잖아요. 근데 약간 좀 지저분해야 고기가 살듯이 이 실리콘이 아주 전기가 안 통해요. 그런데 이 이온을 주입해서 불순물을 좀 주입을 해줘야만 이게 정상적으로 전기가 통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과정까지 거치게 되는 게 바로 이온 주입 공정까지 거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반도체 칩이 완성이 됐다는 이야기죠. 자, 이 완성이 된 반도체 칩을 이제 거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간혹 이제 PC가 고장이 나서 이제 PC하고 뭔가 PC는 정상적으로 불이 들어오는데 모니터는 불이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럼 이 모니터가 불이 안 들어오게 되면 이걸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연결을 해보고 연결을 하는데 또 섣불리 또 연결이 돼 가지고 딱 뒤에 보면 그 모니터가 연결된 부분 보면 이렇게 나사로 조이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다 조여놓고 모니터를 켰는데 또 안 되면 다시 이걸 풀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리 꼽아 놓고 모니터가 잘 나온 거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잠궈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이런 테스트 공정 과정이다.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이 테스트 공정 과정을 거치는 흐름은 앞으로 반도체 수율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을 갖게 된다고. 그래서 이 ESD 공정을 거치면서 이제 반도체 수율이 좀 더 좋아지고 완벽한 반도체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금 말씀드렸던 컴퓨터 모니터와 이게 연결되는 것처럼 미리미리 반도체를 불량이 있나 없나를 테스트해 보는 과정. 이게 ESD 공정이다 이렇게 보시고 일렉트리컬 다이소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네 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요. 네, 그래서 완벽한 반도체를 만들어내고 자 이제 반도체를 만들어냈으면 우리가 뭐 테스트까지 끝났어. 그렇게 되면 이제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반도체는 아주 손톱만큼 아주 조그만 건데 그것을 그냥 놔두게 되면 뭐 외부에 또 뭐 충격을 받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잘 사용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웨이퍼 위에서 아까 이 다이라고 말씀드렸던 각각의 IC 칩이 있는 이 다이를 다 자르게 됩니다. 자를 때는 주로 뭐 레이저나 아니면 다이아몬드 톱으로 절단을 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절단을 하게 돼서 이제 하나하나씩 조그만 게 만들어지게 되면 불안정하니까 이 리드 프레임으로 고정을 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칩과 또 이 여기와 이제 연결을 좀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판과 뭐 이 칩을 이제 접착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고정하는 방식이 바로 이제 이 와이어 방식을 기존에는 사용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플립집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런 범프가 하나씩 있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이 패키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는 플립집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된다. 제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되죠. 자, 여기 보면 이 전극을 리디선에 이렇게 붙이죠. 그래서 이 프레임 여기에다가 이 반도체 칩을 붙이는데 이게 우리 금속선 보면 노란 금속선이 있잖아요. 뭐 그걸 조금씩 되어 있는 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패키징이 된다는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하면서 반도체칩이 형성이 되면 이제 예쁜 그 봉지에다가 포장을 해서 이런 반도체가 집에 배달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반도체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반도체를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쉽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그 이제 8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반도체 8공정이 있는데 이걸 지금 들으시고 나서 다음에 되면 또 잊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반도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중요한 것만 딱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외산 포식자가 증가하면 테스형이 패대기 친다. 이것만 생각하신다면 아주 좋을 거예요. 그것은 웨이퍼를 제조하고 산화 공정을 거쳐서 포토 공정과 식각 공정을 거치고 증착을 해서 테스트, 그다음 패키징까지 하게 되는 이 과정을 하는 거니까 반드시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황소개구리 같은 이런 외산 동물들이 들어와서 우리 생태계를 파괴하니까 외산 포식자가 증가하면 테스형이 패대기 친다. 이것만 생각하신다면 아주 쉽게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모래에서 실리콘을 추출해서 이 웨이퍼를 만들고 웨이퍼를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산화막을 씌우게 되는 거죠. 불순물 제거하고 또 하기 위해서. 그리고 산화막을 제거한 다음에 거기 위에다가 이 회로포튼을 입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사진을 찍고 인화하는 과정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죠. 이 포토 마스크를 관광제를 바르고 여기에다 포토 마스크를 씌워서 이게 빛을 쬐게 되면 여기 회로 패턴이 그려진다고요. 그 회로 패턴이 그려지는 것을 불필요한 부분은 제거를 하고 식각작용을 거치고 여기에다가 이제 불필요한 식각작용을 거친 다음에 이때 이제 부스러기도 또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제거를 하고 그런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이 집을 한 채 짓는 것보다는 고층으로 짓는 집적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이 방막 증착 과정을 거치고 그다음에 이것은 완전한 그 반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불순물을 좀 주입해 주면서 이온을 주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기가 통하게 만든 다음에 이게 잘 만들어졌는가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이걸 또 이 웨이퍼 위에 하나하나 칩 반도체 칩을 잘 잘라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께 배송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반도체 공정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주에는 왜 반도체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찰해야 되는가 전략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반도체 칩의 어떤 생산 공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좋아,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진 종목이 뭐냐 이제 이런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본다면 준비된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반도체 아까 소재 있고 또 장비 업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정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소재 업체는 이렇게 쭉 공정별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자, 여기서 웨이퍼를 생산하는데 보면 이런 업체들도 있고 뭐 있는데 제가 그 화살표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은 이미 상승해 버렸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많이 상승을 했거나 뭐 1, 2년 사이에나 아니면 최근에 급등을 했거나 상승했던 종목들은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해놓은 것은 그나마 각 공정상에서 그래도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들을 여기에다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솔브레인은 최근에 너무 상승을 했죠. 그렇지만 나노 신소재는 한번 찬스가 오면 공략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웨이퍼 공정부터 시작을 해서 쭉 그 포토 공정 통해서 식각 공정 통해서 증착, 패키징, 테스트까지 쭉 공정별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제가 이제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일단은 그 상승한 종목들은 화살표로 또 공략이 가능하거나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은 체크 표시를 해놨다 했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까 뭐 웨이퍼를 만든다든지 식가객을 만드는 그런 데 사용되는 업체들은 소재 쪽으로 분류를 해놨고 장비 업체들은 이렇게 좀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각 공정별로 이제 소재 장비 업체들을 이렇게 다 체킹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반도체 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뭐 파운드리도 있고 팹리스도 있고 이렇게 한데 이것도 잘 좀 분리를 해놨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시되 대신 이제 여기서 주도주가 뭔가 그리고
우리가 이 관련 그 밸류 체인 중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이 뭔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에다가 이제 화살표로 이렇게 삼각형을 해놓은 거 있죠. 왕관을 씌워놓은 것은 이건 이 각 공정별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종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종목들을 이제 보시면 좋은데 이 소재단에서는 이렇게 좀 보시고 대신 제가 이렇게 그 별표를 해놓은 게 있다고요. 이 별표를 해놓은 종목들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삼성에서 뭐 이정은 부회장이 뭐 사면이 되든 아니면 좀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서 가석방이 되든 어떻든 간에 이번에 그 대통령이 미국 가기 전에 어떤 반도체 투자가 그 즈음에서 미국은 조금 우리는 또 좀 그보다 더 훨씬 더 크게 이렇게 좀 반도체 투자가 좀 진행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시장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도체 업체들은 뭐 무너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가 메리트가 있거나 아니면 장이 빠질 때 안 빠지는 종목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시장에서도 견조한 움직임을 나온 종목을 한번 살펴보자. 자,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에 그 아까 왕관을 씌웠던 종목들 그리고 또 관심을 가질 종목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면 먼저 솔브레인을 한번 보자고요. 솔브레인 왜 상승했을까요? 자, 이 종목이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보면 이게 일봉 차트거든요. 근데 최근에 상승이 좀 나왔다고요. 근데 상승한 이유를 보면 작년 11월 달에는 반도체 여팡이 호조를 보일 것이다. 반도체 쇼티지도 많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그때 뭐 실적 기대감도 있고 그러면서 또 인텔 파운드리 부분에 뭐 수주를 한다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좀 강한 랠리가 나왔어서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 다시 한번 이제 랠리가 다시 한번 나왔죠. 시장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이 좀 나왔다는 거죠. 그 이유는 바이든이 이제 좀 압박을 통해서 우리가 반도체 밸류체인을 형성해보고 우리 쪽에서도 시스템 반도체 쪽을 집중적으로 육성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니 우리 정부는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반도체인데 이것마저도 우리가 패권을 놓치게 되면 상당히 좀 수출이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제정한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을 하게 되면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기대감 그로 인해서 뭐 디램 가격이나 뭐 낸드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아니면 반도체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실적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한다든지 아니면 정부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한 몇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잘 움직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이제 원익 QNC도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게 일봉 차트가 아니라 월봉 차트예요. 자, 웨이퍼 생산할 때 또 석영 유리 제품이나 또 세정 이쪽에 참여하는 기업인데 아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밸류체인에 보면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원익 QNC도 그 중에 하나 종목인데 여기에도 작용을 하고 저기에도 작용하고 그런 각 공정에 들어가는 그 업체는 좀 강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저 바닥권에서 이제 저희 투자자들한테 제시드렸는데 뭐 좀 더블 시세 이상은 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원익 QNC는 왜 상승이 했냐? 그럼 최근에 그 상승했던 것을 보면 작년 말 정도에 보면 역시 삼성전자가 좀 강해지고 또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좀 타이트해지면서 메모리 가격이 좀 올라갔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TSMC하고 경쟁을 해서 좀 뭔가 승부를 잘 해보려고 할 때 그때 좀 드라이브를 거는 게 그 EUV 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노광공정 있죠. 노광공정에서 필요한 게 EUV인데 이건 미세 공정에 할 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EUV 장비를 투자한다 이런 소식 때문에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TSMC나 삼성전자는 서로 각축전을 벌이잖아요. 그래서 이 장비를 좀 많이 좀 도입을 하려고 길을 쓰는 것이고 트럼프가 중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커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좀 차단을 했었죠. 그래서 네덜란드 업체 ASLM이 좀 중국에 납품을 못하게 좀 방해를 했고 그로 인해서 중국은 어때요? 지금 14나노 쪽에 머물고 있잖아요. 나노가 나노스, 난장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단위를 이제 나노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이 1나노가 한
먼지 쪽 그 꽃가루의 한 4만 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작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숫자가 낮을수록 좋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은 14나노 쪽에서 머물고 있는데 TSMC나 삼성전자는 7나노 쪽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Q&A도 EUV 전용 뭐 쪽에 투자를 한다 이런 소식 때문에 올랐고, 그다음에 올해는 이제 3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 쇼티지로 인해서 반도체 가격이 상승을 한다. 그 기대감 때문에 올랐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를 투자를 한다. 또는 우리가 쇼티지로 인해서 가격이 상승한다. 정부이 지원해 준다. 실적이 좋아진다. 주로 이제 이런 한 몇 가지로 인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자, 해상 DS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게 일봉 차트거든요. 최근에 약간 주춤했지만 초에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이것은 아까 그 패키징 할 때 그 리드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업체, 그리고 서브스테이트 만드는 그런 업체인데, 이 종목이 올라갔었던 이유도 보면 디램 가격이나 아니면 낸드 가격이 급등을 하고, 또 삼성전자가 낸드 쪽에 설비 투자를 좀 확대해 보겠다 이런 소식 때문에 상승이 나왔다고요. 그리고 올해도 여전히 반도체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그로 인해서 기업들은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방금 소재단에서 좀 중요한 종목들이나 이런 종목들을 좀 말씀드렸고, 그럼 이제 그 장비 쪽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냐 보면 이게 쭉 나열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화살표를 하는 기업들은 이미 상승을 해버렸던 기업들이고, 그다음 이 파란 걸로 이렇게 쓰여진 것은 각 공정별로 반도체 8대 공정 있잖아요. 각 공정별로 이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고, 그다음 체킹을 한 기업은 그나마 아직 상승을 안 했고 상승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은 이렇게 제가 별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뒤져서 이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고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몇 종목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좀 강한 움직임이 나왔다가 이렇게 좀 눌러주고 있는데, 전공정 핵심 장비를 만드는 업체예요. 근데 이 테스가 올라갔던 원동력은 뭐냐면 2016년도에도 한번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 최근에도 상승이 좀 나왔는데, 주로 보면 이게 뭐 삼성이 3D 렌즈 쪽에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또 어디 뭐 평택 공장에 증설을 한다든지 이랬을 때 강하게 움직인다고요. 그리고 한번 상승이 시작되면 두고두고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투자자들한테 고객들한테 이제 이런 종목들을 제시해 드렸는데, 이런 반도체 투자가 진행이 되면 관련주들은 강하게 올라간다는 이야기죠. 자, 근데 앞으로는 소재나 장비 쪽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 쪽을 집중적으로 관찰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우리가 메모리 쪽엔 강자인데 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는 강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이 시스템 반도체 강국 1위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이제 야심찬 포부를 좀 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런 종목들이 올라간 종목도 있습니다. 테스라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 반도체 테스트 전문 업체인데, 삼성전자가 2016년도에 생산 설비 투자한다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상승이 시작됐는데, 그때 뭐 2019년도 삼성이 반도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일부 시스템 반도체 쪽을 육성한다, 이 기대감 때문에 또 강한 랠리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딱 반도체 관련주들은 정해졌다고요. 실적 또는 반도체 쇼티지로 인한 가격 상승, 그다음 설비 투자, 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이런 부분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특히나 어떤 설비 투자를 진행하고 이랬을 때 반도체 관련주들이 폭발적으로 올라간다. 근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 버렸어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 이제 이렇게 보면, 여기 준비된 자료를 한번 이제 보시면 좋은데, 이 반도체 소재 쪽에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종목은 뭐냐? 아까 우리 반도체 웨이퍼 쪽에서 산화막을 씌워서 포토 공정을 거쳐서 증착을 거쳐서 불필요한 부분 또 식각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식각 가스를 만드는 업체가 이제 SK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거든요. 근데 특수 가스를 이제
만들면서 이번에 그 일본에서 약간 경제 제재를 가했잖아요. 작년에요. 자, 그때 국산화에 성공을 하면서 움직임이 좋아지는 기업이 이제 SK 머티리얼즈라고 그래서 SK 머티리얼즈를 좀 보시고 그다음 이제 패키징 관련해서 아까 그 동글동글한 거 있었죠. 예, 그 솔더블 이 덕산 하이메틀이 반도체 패키징 재료인 솔더블을 만드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제가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면 좋은데 이건 이따 조금 시간이 나면 이 SK 머티리얼즈나 덕산 하이메탈 이런 종목들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다음 장비 업체 중에서는 관심을 가질 만한 게 에스트 같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열처리나 온도 제어나 검사 장비를 이제 만드는 업체인데 산하공정에서는 ST가 그래도 올라가지 않고 움직임이 좋아질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상승이 나왔다가 또 소폭 눌림목을 주면서 다시 한번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고 이 테스트 쪽에서는 특히 시스템 반도체에 육성을 하니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테스팅 업층을 살펴보시는 게 좋다고 했죠. 그게 이제 아이텍 같은 종목들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 장비를 만들고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이 아이텍도 좀 보시고 그다음 이제 테스트 장비 업체 중에서는 고용은 약간 1차 상승이 살짝 나왔거든요. 그러나 한 1, 2주 사이에 움직인다면 좀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3D 나포 검사기나 아니면 뭐 납땜 검사기, 기타 뭐 범퍼 검사기를 만드는 업체고 기타 뭐 장비가 있을 거예요. 그 소재 장비 중에서 8대 공정 중에는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자동화 장비나 그런 종목들이 있다고요. 자, 뭐 반도체가 그냥 옮겨지는 게 아니라 위에 크레인이 달렸고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웨이퍼를 이동시키고 또 웨이퍼를 뭐 저장하는 공간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 자동화 장비는 STI가 그래도 올라가지 않고 움직임이 좋고 또 세정이나 식각 현상 시스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또 팹리스 업체들의 움직임도 좀 기민하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지지난주인가 이제 몇 종목을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 종목들이 좀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한 2, 3주 전에. 근데 그때 당시에 올라갔던 종목들 중에서 이 어버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올라갔죠.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이라고 해서 이 어버브 반도체도 한번 상승이 나왔지만 재차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그다음 제주 반도체도 최근에 한번 소폭 상승이 나왔지만 눌림목을 주는 움직임이 견조합니다. 근데 지니틱스는 끼가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좀 한번 상승이 나왔고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약간 눌러주고 있는데 그런 움직임, AD 칩스 같은 종목들도 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